자, 이제 2단원에서 구름과 강수 해서 봅시다. 구름은 우리 밖에 보면은 하늘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구름 속을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안개가 하늘 높이 떠 있는 게 결국에는 구름이에요. 비행기 타고 구름 속 지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되게 뭔가 폭신폭신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 또는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 이 작은 얼음 알갱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빙정이라고 불러줘요. 얘네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데 얘네들이 태양빛을 반사하고 다 산란시켜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구름의 생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 중 하늘에서 뭐가 물방울이 응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던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위로 상승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면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열역학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단열 변화를 배우게 되는데, 자, 말뜻 그대로 단열 변화, 열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의 부피의 변화예요. 열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 변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이죠. 그렇죠? 보통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공기의 부피가,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높여주면 기체 부피가 줄고, 압력을 낮춰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는데, 대신에 여기서는 온도가 열을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한데, 단열은 열의 출입이 차단돼요. 그러면 원래 자기 공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만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공기 부피를 원래 열을 가해줘야 얘가 빵빵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열을 가해주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얘를 확 하고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을 낮춰버리면 공기 부피가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열을 공급을 해줘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 낮춰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팽창해 버린 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단열 팽창은 외부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압력차에 의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가진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늘어나는데, 열 에너지는 공급을 안 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강제로 잡아 늘려버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써서 부피를 늘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가진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부피가 늘어나 버리니까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공기의 온도가 낮아져요. 거꾸로 단열 압축은 열 에너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공기 부피가 확 눌러가지고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뭘 받았어?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압력으로 빵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축이 되면서 외부에서 받은 에너지만큼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게 돼요. 즉 공기 덩어리가 아래로 내려오면 압력, 기압이 높아지니까 공기 부피가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늘어나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고, 거꾸로 단열 팽창은 외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팽창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공기는,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고, 공기 덩어리가 하강을 하게 되면은 단열 압축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외부 압력 변화로 기체 부피가 변하는 변화를 단열 변화라고 하고,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한다는 소리는 뭐가 발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상승 기류 때문에 확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기가 상승을 하면 단열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기온이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쭉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뭐는 변화가 없냐면 공기가 포함한 실제 수증기량은 안 변해요. 공기가 포함한 실제 수증기량은 변하지가 않는 상태에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이 포화 곡선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하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기가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어느 순간 뭐에 도달해요?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해요. 그럼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면 여기가 뭐에 도달했다? 이슬점에 도달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요 차이만큼 응결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결된 물방울이 상승 기류 때문에 가라앉지 못하고 하늘 위에 떠 있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구름이에요. 저게 지표 가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 안개가 되는 거고, 요게 하늘 위에 높이 떠 있으면 뭐가 되는 거다? 구름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면은 어디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때가 바로 무슨 상태가 되는 거다?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 얼마가 되는 거야? 상습 100%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때부터 수증기가 응결되고,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구름이 응결이 시작이 되는데, 아주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영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방울이 있다가 얘네들이 더 상승 기류 때문에 위로 차고 올라가 버리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 조그마한 물방울들이 얼어버려 가지고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은 얼음 알갱이를 뭐라고 불러준다? 우리는 빙정이라고 불러줘요. 얼음 빙자를 써서 빙정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공기가 어떤 경우에 상승을 하게 되느냐를 보면, 일단 첫 번째, 공기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이 돼서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쭉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진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돼서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면서 얘네들이 위로 쭉 올라가게 돼요. 보통 언제? 여름에 소나기 구름이 갑자기 확 생길 때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타면은 산을 타고서 쭉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산사면을 따라서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안개가 생기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을 할 때. 다음 요 부분은 뒤에서 다시 배우는데,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서로 만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면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던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쑥 밀어 올려 버리는 거예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싹 밀어 올려버리면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앞으로 가는 찬 공기를 타고서 상승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넓게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돼요. 자,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더 상승 기류가 셀까? 1번하고 2번하고. 공기가 어느 경우가 더 강하게 상승할까? 1번이 더 강하게 상승을 해요. 더 급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밀어 올려가지고. 따라서 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급하게 밀어 올리는 이런 경우를 뒤에서 다시 배우는데 한랭 전선이 생성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온난 전선이 생성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경우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가 상승 기류가 더 세기 때문에 위로 많이 솟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얘는 옆으로 넓게 펴진 구름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압이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곳을 여러분들 뭐라 불러주냐면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공기는 바람이 부는 원리가 뭐 때문에 부냐면 기압차 때문에 불어요. 기압이 높은 데서,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기압이 낮고 밖에가 기압이 높으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몰려와요. 이렇게 몰려오면 몰린 공기가, 여기가 공기 밀도가 어떻게 되니까? 높으니까 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몰려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위로 상승을 하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상승 기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첫 번째, 지표면이 가열될 때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을 할 때,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서로 만나는데 보통 한랭전선 만들어질 때, 온난전선 만들어질 때, 자, 그 다음에는 저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구름의 모양은 상승하는 저 기류의 정도의 세기가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구름의 모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강할 때는,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상승 기류가 아주 강할 때, 얘는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상승 기류가 강하면 위로 많이 솟아오른 뭉게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고요. 상승 기류가 약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구름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측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로 얼마나 상승 기류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구름의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고, 보통 비가 내리면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게 되고, 그다음에 측은형 구름은 오랫동안에, 많은 비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내리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저군형 구름과 측은형 구름의 강수 형태가 좀 더 다르고 상승 기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강수는 구름에서 비가 내릴 깡자 물 숫자예요. 비가 또는 비나 눈같이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통틀어서 강수라고 해요. 비가 오면 강우라고 하고 눈이 오면 강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이게 비가 내리는 이론이 온대나 한대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빙정설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열대나 저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병합설이라고 하는 형태로 비가 내리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구름 속에 물방울이 작은데 이 작은 물방울이 어찌됐든
중력, 잡아당기는 중력,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올려주는 것보다 무거워서 떨어지는 무게가 더 커야지 어떻게 돼요? 지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물방울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커져야 돼요. 성장을 해야 지표로 얘네들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열대지방의 구름을 보면은, 열대지방은 구름의 높이가 높아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영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있는 구름 안에는 뭐가 없다? 빙정이 없어요. 빙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물방울이 대신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혼재가 돼 있는데, 이 안에서, 구름 안에서 상승 기류가 계속 있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물방울들끼리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해요. 충돌하면서 물방울들끼리 서로 합쳐지는데, 이 합쳐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병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병합. 병합이 서로 합쳐진다라는 소리인데, 구름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상승 기류 때문에 상승 하강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요. 이 과정이 병합이고, 합쳐지니까 점점 커지고, 얘네들이 무거워져서 상승 기류가 올려주는 힘보다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지표로 떨어져요. 그래서 비가 되고, 열대지방이나 저유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뭐다? 따뜻한 비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병합설이고, 그 다음에 빙정설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유도 지방에서는 아래 부분은 0도씨 이하고 위로 올라가면 0도씨 이상이고, 윗부분은 0도씨 이하로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맨 아래서는 거의 물방울만 있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물방울하고 얼음, 빙정이 같이 존재해요. 그 다음 맨 위에는 얼음 알갱이만 있는데, 근데 이 중간부에서 빙정하고, 여러분들, 빙정하고 물방울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작은 물방울하고 빙정이 같이 있으면 이 물방울에서 뭐가, 수증기가 증발을 해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가서 달라붙어서 빙정을 점점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증기가 얼어붙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어는 게 아니라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 어디에서? 빙정에 가서 달라붙어서 빙정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서 빙정이 점점 커지고, 이 빙정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떠있지 못하고 무거워져서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서, 만약에 지상기온이 영하로 추워. 그러면 빙정이 떨어져서 내려오면서 녹지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기온이 높아서 떨어지다 녹으면 뭐가 돼서 내리는 겁니까? 비가 돼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는 거를 빙정설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또는 찬비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이 빙정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응결핵이라는 거에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응결핵이라는 소리는 요 안에 수많은 수증기 물방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빙정을 중심으로 해서 잘 뭉쳐요. 잘 뭉쳐서 요 안에서 어떻게 되게? 잘 뭉쳐서 물방울이 커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 빙정이나 아주 작은 뭔가의 입자들이 저 안에 있으면은 응결핵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비가 잘 내릴 수 있게 해줘요. 특히나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비가 많이 내리냐면은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재가 갑자기 공기 중으로 많이 빵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화산재 입자가 되게 작거든요. 그럼 이 화산재 입자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이 화산재가 응결핵 역할에서 이 화산재를 중심으로 물방울들이 잘 뭉쳐요. 그래서 물방울들이 잘 뭉쳐가지고 커져서 비가 잘 내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렇게 화산 폭발 후에 비가 많이 내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산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응결핵의 역할을 해서 물방울을 잘
뭉치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해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빙정은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바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인공강우라고 해가지고 비가 잘 내리지 않을 때 바로 구름 속에다가 응결핵 입자들을 와장창 뿌려두면은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이 어떻게 되면서 많이 뭉치면서 잘 비가 내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강우를 좀 잘 하는 나라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비행기로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를 쏴서 구름 쪽에다가 터뜨려서 응결핵을 넣어주면 비가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없음에도 응결이 돼서 비가 내리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속속 문제 풀이 해봅시다. 자, 11번. 다음은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열을 했대요.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 다음에 1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B까지 상승을 했대요. 자, 이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X555, X5예요. 자,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의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하강, 낮아져요. 고도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기압이 하강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니까?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돼서 상대 습도는 높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100%가 되는 거죠. 포화 상태가 되니까. 다음 13번. 다음은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다.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랑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에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어서 위로 상승을 할 때가 되겠죠. 자, 얘는 저군형 구름이고, 저군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주로 소나기성 강우가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구름의 전 구간이 물방울로 되어 있는 것은 병합설,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같이 존재하는 것은 빙정설,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빙정설, 열대나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병합설,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힌다 병합설, 맨 마지막 거는 빙정설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유제 1번 봅시다. 실제 수증기량은 실제 값을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A는 옆으로 쭉 가서 얼마? 10.6. B 같은 경우에는 쭉 가서 5.4. C도 쭉 가서 5.4.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에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0.6, B는 10도니까 7.6, C는 20도니까 쭉 올라가서 14.7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다음 이슬점은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 A는 이미 포화죠. 20도. B는 쭉 가서 몇 도? 10도. B랑 C는 수증기량이 똑같으니까 이슬점이 같아야죠. 10도. 자, 다음에 유제 3번하고 4번. 응결량을 구하는 식을 완성을 하면 1kg의 공기 A를 5도씨로 낮추면 지금 A는 얼마 갖고 있어요? 수증기량을 7.6을 갖고 있는데 5도씨까지 낮추면 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가 되니까 5.4가 되니까 둘의 차이만큼이 2.2g만큼이 응결이 되어야 되고요. 1kg의 공기 B는 지금 현재 15도씨에서 포화 상태인데 10.6을 갖고 있어요. 5도씨까지 낮추면 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5.4가 되니까 둘의 차이인 5.2g만큼이 응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 A 공기는 현재 20도씨예요. 그래서 2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14.7분의 현재 수증기량 얼마예요? 10.6이에요.
B 공기는 현재 포화 상태니까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둘 다 같죠. 10.6, 10.6으로 그래서 100%의 상대 습도를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유제 5번부터 8번. 그림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이 중에서 누구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공기 누구니? A죠. A. A가 제일 많죠. 실제 수증기량이 2하고 같은 공기는 쭉 같은 C하고 D죠. 자, 그러면 A부터 E의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해주면은 A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E는 다 같아요.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온도가 제일 낮은 공기 누구예요? C죠. 포화 수증기량이 2랑 같은 공기는 결국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 세 공기가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요. A하고 B하고 E하고가.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을 비교를 해주면 A, B, E가 같고 온도가 그 다음에 D고 그 다음에 C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A부터 E 중에서 자, 보자.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포화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아니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슬점이 가장 높죠. 실제 수증기량이 A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몇 도야? 20도지. 따라서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A는 몇 도예요? 20도, B는 15도, E는 5도. 얘가 이슬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슬점이 E하고 같은 공기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같아요? C하고 D가 같고, A부터 E의 이슬점을 비교를 해주면은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A, B, E, C,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 7번.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7번에서 자,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 결국에는 어디에서? 이 곡선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애가 상대 습도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낮아요? 2가 제일 낮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 왜? 이 곡선이 지나는 점은 상대 습도가 다 몇 퍼센트니? 100%잖아요. 뭘수록 낮아요? 1번이 2. 자, 그다음에 2번에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하고 B하고 E의 상대 습도를 비교해보면 A하고 B하고 E는 곡선에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요. 그럼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B가 되고, 그 다음에는 E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 D, E의 상대 습도는 결국에는 곡선에서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가 높게 되니까 순서대로 C, D, 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C, D, E 공기가 같은 값. 그러면 C하고 D하고 E는 얘네 셋이 뭐가 똑같아요? 실제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의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누구도 똑같아야 돼요? 이슬점도 똑같아야 돼요. 이슬점도 똑같고, 그 다음에는 얘네가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으니까 0도씨까지 쭉 온도를 낮춰주면은 응결되는 응결량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니은, 디귿, 비읍 요 세 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이 구름 발생 원리 있잖아요. 요 실험에서 우리가 단열 팽창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공기를 계속 빼서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공기가 이렇게 하면 밖으로 빠져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은 압축을 시켜요.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압축을 막 시킨 다음에 단열 압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콕을 빵 열어. 그럼 어떻게 돼? 공기 갑자기 부피가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열 팽창을 시키는데 맨 먼저 압축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
가압 용기로 압축을 많이 시키고 가압 용기로 뚜껑을 빵 열면서 팡 팽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선생님이 향 용기 넣어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던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해준다? 응결? 핵의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X예요. 구름은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를 때가 아니라 누르는 거는 단열 압축이고 뭐예요? 뚜껑을 빵 딸 때예요. 알겠어요? 뚜껑을 열면서 단열 팽창할 때의 원리예요. 가압 장치를 누를 때는 단열 압축이에요. 플라스틱 병 속에 향연기를 넣는 까닭은 향연기는 응결핵이에요. 응결이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인 거고,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른 후에 뚜껑을 열었을 때, 그럼 얘 뚜껑을 열어버리면 이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니까 단열 팽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하강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고,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는 결국에는 뚜껑을 열면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되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게 되고,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슬점에 도달하면 100%가 되고,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응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됐어요?